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 변영희 대표님이 소개해주셨던 탑픽주 대주전자재료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5%대까지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거든요. 네. 대표님, 대주전자재료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잖아요. 더 보유해봐야 될까요? 네.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수급이 뭐 일회성 수급이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좀 많지만 이게 올해 실적적인 기대 요인들, 특히나 실리콘 응급제 적용 차정이 5종에서 많게는 한 9종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측면들 좀 우리가 기대해 본다면 네. 일단 뭐 단기적 성과보다도 올해 연간 실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큰 기대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보유다. 그렇죠. 그리고 단기적 일정 이벤트 뭐 3월 5일 날 인터배터리 2025 네. 이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 뭐 고체전 해질 관련된 기술 개발 성과라든가 차세대 뭐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공개 기대감들이 그래서 조금은 좀 보유다. 더 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그래서 보유다라고 저희가 짧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이 부분 저희가 대응 전략 들어봤으니까 잠시 후 마지막 순서로 또 2차 전지주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마지막에 2차 전지주 네. 투자 전략 들어볼 거거든요. 그럼 오늘 또 우리 두 분의 탑픽주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후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금 숨고르기 모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쉬어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현재 낙폭을 더 키우면서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6만 전자를 앞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SK하이닉스 둘 중에 어떤 종목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지금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악재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오히려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CXL, 뭐 소캠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조금은 저가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자사주 매입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해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뭐 급등하지 않더라도 그냥 좋은 전망이었다,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만 받아도 하이닉스는 저는 당연히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성장 끝났 것 같다라는 이런 좀 우려스러운 해석이 나온다라면 하이닉스는 같이 동반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하이닉스는 다음 주 엔비디아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새벽이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해봐도 늦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효해 보인다라는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특히나 한한령 해제 이슈로 특정 섹터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양새인데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종목들도 많고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구간에서도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변영희 대표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HBM도 있고 최근에 핫한 뭐 소캠도 있고 유리기판도 있잖아요. 어떤 모멘텀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공통점들은 단기적인 어떤 기술 부각에 관한 기대감이라든가 출시 계획들이 더 본격화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겠고, 다만 지금 성과적인 측면에서 HBM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대한 연간 실적 성장치가 비교적 반도체 빅투의 경우에는 일부 좀 실적의 희비가 좀 있었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의 어떤 실적들은 4분기에 굉장히 좀 양호했던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는 차이점 좀 있었고요. 최근에 뭐 소캠이라든가 뭐 유리기판에 관련된 그런 수급들은 계속해서 순환매로서 유입되는 그런 흐름들이 연속성 내지는 뭐 지속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는데, 소캠 같은 경우에는 뭐 제2의 HBM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됐던 부분들은 아니죠. 이 부분은 AI 칩이 현재 HBM이라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에 좀 들어가는, 그래서
가격이라든가 성능의 부분에 대한 어떤 고가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겠고 이 부분을 개인용 PC라든가 뭐 스마트폰에 좀 탑재하고 있는 AI용 DRAM 칩이다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보편적인 출시 계획이라든가 양산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라면 충분한 좀 기대 요인 내지는 수급의 연속 성과를 좀 이어갈 수 있겠는데 일단 이런 기대 요인들은 좀 일시적이다는 판단을 좀 우리가 감안해봤을 때 저는 HBM 관련 종목들에 대한 올해 증인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좀 일회성 성과보다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AI 투자가 상향된 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AI 어떤 모멘텀들이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공정 투자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수혜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빅테크들의 이런 AI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내 거래에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종목들이 또 크게 오르길래 오늘 또 잘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재는 약간의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록3를 공개한 이후에 전력기기와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약간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현재 조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겠죠? 뭐 사실은 최근에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좀 약한 흐름이에요. 로봇도 좀 이번 달 들어서 좀 약한 모습이고요. 딥시크 이후에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건 하드웨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약간 소외를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AI 소프트웨어를 버릴 것이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기업들, 실적이 확인됐거나 충분히 앞으로 성장 모멘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를 모아가면 전 충분히 연말에 좋은 결과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은 팔란티어가 미국이 이제 군사비, 국방비를 연 8%씩 5년간 좀 감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국방비 하락 그 감축도 전통 무기 쪽이고 이런 쪽인 것이지 드론이라든지 첨단 무기 이런 쪽은 전혀 감축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팔란티에 대한 영향도 주가 AI 소프트웨어 영향이 좀 일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좀 과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런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조정을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조정 시 매수 기회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이 있다면 혹시 몇 가지 특징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더존 비전 같은 기업들, 특히 이 AI를 외국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만 사업할 수 있는 소버린 AI 시장 관련해가지고 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을 좀 대상으로 본다라면 더존 비전이라든지 엠노 같은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국방부 쪽으로 해가지고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정부 관련된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모아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모아갈 수 있을 만한 펀더멘탈이 탄탄한 AI 소프트웨어 종목으로 더존 비존과 엠로, 코난 테크놀로지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로 활용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의 수급 블랙홀이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따른 관련 종목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8년 만에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지금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지금 경기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낙관적인 전망들을 지금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하면 대표적으로 엔터주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변영희 대표님, 네. 엔터 빅4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만한 좀 중국 모멘텀이 강한 기업은 어느 기업일까요? 우리가 사드 배치 이전이었던 한 2016년도 때를 좀 우리가 좀 복귀를 좀 해봤을 때는 SM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의 영향도나 전반적인 상황들 좀 감안했을 때 가장 큰 좀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력 아티스트들의 이 중국의 멤버가 굉장히 좀 많은 그룹들 중에 하나가 좀 SM입니다. 특히나 좀 걸그룹 에스파에 대한 인기도가 중국에서 이제 인지도가 상당히 좀 높고요. 닝닝. 그렇죠. 여기에 네. 이제 해당 멤버가 또 중국인 멤버가 좀 속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한령 해제가 완화되는 구간에서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된 그런 관점에서 중국 멤버들을 좀 다수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엔터사들의 어떤 이 단기적인 어떤 성과가 좀 더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중국 안에서 SM에 대한 입지들이 좀 고려됐을 때 오히려 향후에 신인 아티스트들이 뭐 하나닝 해제 이후에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뭐 멤버들을 뭐 영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적극적인 포지션 어떤 전략 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는 관점에선 SM이 좀 단기적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엔터사들 4대 엔터사들이 모두 다 뭐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했었죠. 가장 강한 수급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좀 차이가 있지만 SM의 경우에는 하나닝 해지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공연 수익 관점에서 충분한 이익 기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 기업들 내에서는 SM이 가장 단기적으로 좀 유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10만 원 선을 한번 돌파했는데 지금은 약간의 장중 눌림목 구간에 있고요. 99,800원 구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SM도 엔터 기업 내에서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엔터주에 몰렸던 수급이 또 다른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콘텐츠, 뭐 웹툰이나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들로도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A스토리가 상한가로 급등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콘텐츠 쪽으로도 지금 눈을 돌려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좀 늦었을까요? 좀 길게 본다라면 이쪽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작년 11월인가요? 12월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관련해서 무비자 맞아요. 네.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1년을 보면은 계속 우리나라하고 좀 친화적으로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관련돼서 엔터주들의 움직임이 콘텐츠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약간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공연은 직접 봐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으로 듣고 평상시에 뭐 QQ 차트에 최근에 뭐 지드래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상위권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근데 이런 음악을 듣다가도 공연하러 오면은 바로 공연 보러 가거든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봤었던 것이 공식 배급된다고 해서 또 볼 것인가? 전 그거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신작들, 또 앞으로 좀 대작들에 대해서의 어떤 신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기존에 있는 작품들이 더 새로운 그 매출이 나올 것인가? 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 관련돼서 제작 관련돼서는 조금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제작사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변용인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뭐 지금 저희가 엔터 콘텐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섹터들이 수혜 섹터로 꼽히거든요.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로 알려져 있는 화장품, 오늘 시장에서 또 수급이 몰리면서 화장품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는 김용민 매니저가 데브시스터즈를 오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하시면서 게임주를 또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변영희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넥스트 수혜 섹터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네, 세 가지 섹터의 공통점은 중국 소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 좀 수급적으로 좀 반등 요건을 좀 갖추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겠고, 다만 우리가 좀 투자를 할 때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1월달 발표됐던 수출 데이터가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크게 좀 하회를 했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월달 중국 수출 실적이 한 47% 정도 감소됐고요. 이 부분은 지난 12월 대비해서도 한 19% 정도 감소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최근 한 3개월간에 대한 월간 중국의 화장품 수출 기조가 좀 더 완화된 그런 기조가 사실 둔화 기조로 좀 바뀌었다는 부분들은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맹목적으로 중국에 관련된 소비 심리가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좋아질 거야라고 우리가 좀 단정하면서 매수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한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 면세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인바운드 수요가 좀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4분기 데이터에서 확인됐던 이익 지표가 크게 좀 훼손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의 관광객들의 유입이 아무리 더 크게 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실적 개선 부분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한 어떤 매수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뭐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뭐 게임주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한령 해제 이후에 뭐 판호 발급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은 중국 시장의 신작이라든가 구작들이 오히려 좀 진출을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은 뭐 현재 뭐 게임 시장 안에서도 중국이라는 그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연기 성과, 그리고 뭐 흥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조들이 현실화가 좀 된다면 게임사들의 경우는 수익 지표가 좀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게임과 관련해서 수익 개선이 확인될 수 있다. 이 부분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따른 저희가 투자 전략 한번 세워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조정받고 있는 조선과 방산 섹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증권사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높다. 고평가 논란에 조선주들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화 오션에 대해서 상승 여력 부족하다라고 판단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영향에 현재 지금 한화 오션이 5% 가깝게 밀리고 있고요. 이 밖에 HD 현대 미포 같은 조선주들도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조선주들 그동안 정말 많이 달렸잖아요. 지금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구간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오늘 당장 매수를 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좀 이번 주, 다음 주 초에 지지력이 어느 정도 확인되면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섹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증권사마다, 애널리스트마다 뭐 보는 기준, 또 평가하는 기준은 다 다르지만 저는 지금의 어떤 조선주들의 상승 논리가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논리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 중간에 어떤 이런저런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중국이 좀 덤핑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한번 크게 흔들림이 나왔었는데 결국엔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잘 갈 때도 악재는 중간중간 나올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체의 어떤 업황을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면 뭐 지금 LNG선 관련해서도 뭐 수주가 올해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작년 말에는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거기다가 미국마저도 신규 수주가 나온다라면 2028년, 29년에 대한 어떤 토크는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MRO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MRO 관련돼서 수익 내고 있는 회사는 없을 거예요. 재작년 말에 이쪽 시장에 진출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다. 이건 거짓말이죠. 하지만 이 큰 시장에 우리가 이제 진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주가는 매력적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 너무 오늘같이 좀 과한 조정이 나오면 좀 고민은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 오늘 한 증권사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고평가 논란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상승 논리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좋은 조선 섹터는 지금 매수 기회로 바라보자, 활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방산주도 저희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 삭감 계획을 지시했다는 소식에 뭐 미증시에서 팔란티어를 포함해서 뭐 드론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앞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이 국방 예산을 삭감한 게 전통적인 그런 국방 쪽의 예산을 삭감한 거지 드론 쪽 이런 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다 일제히 급락했는지 참 궁금하고요. 그럼 방산주도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매수 기회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방산이라는 것은 사실 실적 연계 관점에서 군비가 증강되는 것이 아니라 방위비가 축소된다는 것은 무기를 상대적으로 덜 구매하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 예산과는 좀 비교될 수 없는 막대한 방위비 예산들이 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뭐 연간 8% 정도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 뭐 갑작스럽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보다는 대체적으로 뭐 정책 기조 안에서 방위비는 유연하게 좀 변동되었던 점들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드론이라든가 뭐 미래형 관련된 무기체계 관련된 예산들은 그대로 좀 보류한다라는 어떤 단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관련된 뭐 수주 영향이라든가 이익 훼손 관점에서의 관련된 영향은 저는 뭐 사실 우리랑은 좀 관계가 좀 없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노이즈가 오히려 저는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는데, 특히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조를 봤을 때 나토에 대한 방위비를 증가시켜야 된다, 방위비와 관련된 상향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중동을 중심으로 한
무기 도입 체계가 뭐 군비 증강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무기 구매로 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어떤 무기 어떤 군비를 좀 증강화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좀 이어졌다는 측면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올해는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은 좀 됐지만 신규 수주라든가 추가적인 수주 성과가 좀 다시 한번 좀 재차 현실화가 좀 된다면 저는 뭐 상승률 관점에서 올해는 조금 더 상승률로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주의 가시성들은 뭐 리드 타임을 좀 고려했을 때 올해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유입 효과가 좀 더 크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주도 추가 상승세를 한번 올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차 전지주 투자 전략 한번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앞서 변영희 대표님이 2차 전지 그 대주전자재로 지난주에 탑픽주로 소개해 주시면서 지금도 유효하다 보유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햇볕이 쫙 들었어요. 네. 좀 더 이어질까요? 사실은 최근에 햇볕이 안 든 섹터는 거의 없다 보고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일부 맞아요. 은행주들 빼고서는. 어쨌든 약간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좀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걸 좋게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좀 단번에 많이 올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논리가 완전히 시장 판이 바뀌었는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꾸준히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고성능 배터리 쪽 관련된 아까 뭐 대주전자재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또 전고체, 결국엔 화재라든지 이런 안정성을 그나마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고, 또 우리가 드론이라든지 로봇, 여기 다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기존의 리튬 배터리보다는 조금 가볍고 오래 갈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시범 생산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본다면 이쪽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뭐 반도체부터 한한령 해제, 2차 전지, 조선 방산 참 많은 섹터들을 다뤄봤습니다. 먼저 변영희 대표님. 네.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뭐 방산주 내에서 LIG 넥스원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4분기 뭐 사상 최대 실적은 우리가 좀 잘 확인을 했었고, 여기 더해서 누적 수주잔고에 대한 상향 증가 기대감, 올해 연간되는 추가 수주가 약 10조로 추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관련된 기회 효과들은 추가적인 어떤 수주 성과 좀 맞물리면서 충분한 기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IG 넥스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목표가와 손절가는 가격 전략은 한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전 고가가 31만 9,500원대 형성이 좀 됐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한 10% 정도에 대한 추가 상승 여러 좀 감안해서 한 3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6만 5천 원 정도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변영희 대표님 달리는 말에 좀 달리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31만 9,500원에 LIG 넥스원이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한 10% 정도의 상승 룸을 더 열어보고 방산주, 오늘 탑픽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 뭐 JYP 엔터테인먼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른 엔터 아티스트보다도 티켓 파워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올해도 어쨌든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엔화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원화가 좀 약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환율 효과 올해도 최소한 상반기 6월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기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초대형 신인들이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킥플립이라는 새로운 아티스트의 성장 동력은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장주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전부터 YG 엔터테인먼트가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었고, 또 지금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활동이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한한령이 완벽히 해제가 된 건 아니에요. 해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오늘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갭상승 나왔던 부분들이 다 반납을 한 상황이라면 지금은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 추격 매수도 아니고 그냥 고점 상단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매수를 해보신다라면 전 목표가는 일단은 10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7만 5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지금 가격 아래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은 JYP 엔터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오늘 엔터주들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JYP 엔터 현재 장중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LRG 넥스원과 JYP 엔터까지 저희가 탑픽주 알아봤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